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을 평온하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거창한 철학적 담론 대신 그분이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 바로 집에 대해 묻습니다. 나이가 쉰을 넘고 60을 지나면 우리 인생의 무대는 밖이 아니라 안으로 좁혀집니다. 그 중에서도 거실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밖에서 묻혀온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곳이어야 하고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샘터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댁을 방문해 보면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신의 운기를 깎아먹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집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 집도 숨을 쉽니다. 특히 거실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와 일맥상통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채우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지요. 더 비싼 가구, 더 화려한 장식품, 더 큰 가전제품.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미학이더군요. 많은 분이 거실에 이것을 두고는 그것이 왜 문제인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그 집안의 화목은 깨지고 자식들의 앞길은 막히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운이 서서히 소진됩니다. 기치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물처럼 맑게 흘러야 하는데 그 흐름을 막는 죽은 물건들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노학자의 경험을 빌려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택의 도리이며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깨달은 마음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거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물건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마음을 굳게 먹고 치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마음이 곧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비어있을 때 비로소 평온함으로 채워집니다. 자, 이제 당신의 거실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운기를 갉아먹고 있는 그 불길한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버리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해묵은 물건들, 여러분은 그것을 추억이라 부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체된 시간의 괴와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미 수명을 다했거나 깨지고 금이 간 물건들입니다. 오래된 가구 중에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거나 서랍이 잘 열리지 않는 것들을 아까워서 혹은 언젠가 고쳐 쓰려고 그냥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진 그릇이나 고장난 물건은 그 형상 자체로 부서진 기운을 내뿜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깨진 사발 하나도 집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가진 날카로운 기운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집안의 재물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실에 고장난 물건이 많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자꾸만 어긋나고 짜증이 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주인 없는 물건이나 슬픈 사연이 깃든 유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이해합니다만 고인이 생전에 고통스럽게 투병하며 사용했던 물건이나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게 만드는 물건을 거실 중심에 두는 것은 산 사람에게도 떠난 사람에게도 도리가 아닙니다. 거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과거의 슬픔과 죽음의 기운에 잠식당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라 죽은 화분과 조화저하입니다. 생명력이 사라진 마른 나무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인조꽃은 거실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특히 죽은 것을 곁에 두는 습관은 노년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생명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살아있는 식물이 뿜어내는 맑은 산소와 에너지가 거실을 채워야 합니다. 먼지 쌓인 조화는 겉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가짜일 뿐이며 여러분의 운기 또한 가짜로 변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제 지인 중에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몸까지 건강을 잃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댁을 방문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듯한 어두운 유화였지요. 그분은 그것이 예술적이라 생각했지만 거실은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그림, 날카로운 장식품 혹은 지나치게 화려해서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 뇌를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신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들,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들,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는 물건들에게 작별을 구하십시오. 거실을 비우는 작업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낀 때를 닦아내고 새로운 복부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공간으로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세상이 참으로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온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즘의 거실은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거실에 들여놓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파괴하고 집안의 따뜻한 화기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실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대한 텔레비전과 검은색 가전기기들입니다. 많은 댁에 가보면 거실의 모든 소파와 의자가 오직 거대한 검은 화면만을 향해 있습니다. 거실짓은 말 그대로 사람이 머무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덧 기계가 머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자극적인 뉴스, 갈등이 가득한 드라마, 소음과도 같은 광고들은 거실의 맑은 기운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거실에서 이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노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또한 거실에 무분별하게 널브러진 전선들과 충전기들을 보십시오. 기치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엉킨 전선은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이 꼬인 것과 같습니다.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기계들이 거실을 점령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 거실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물은 맑고 고요하며 생명력을 상징하지요. 하지만 지금의 거실은 온통 차가운 금속과 플라스틱 그리고 전자의 파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50을 넘으면 우리는 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실이 너무 소란스럽고 기계적이면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에 거실을 서재처럼 꾸미셨습니다. 커다란 텔레비전 대신 정갈한 책상과 따뜻한 질감의 나무 가구를 두었지요.
그 집의 공기는 확실히 다릅니다.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서로의 눈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거실에 운동기구가 빨래 건조대처럼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용하지 않는 거대한 안마의자가 거실의 길목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건강을 위해 들여놓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기구가 아니라 게으름의 상징이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거실의 흐름을 방해하는 커다란 물건들은 사람의 활동 반경을 좁히고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또한 너무 밝고 차가운 형광등 조명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실은 휴식의 공간입니다. 지나치게 눈부신 조명은 사람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은은하고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빛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의 목소리도 부드러워집니다. 거실에서 차가운 기계를 조금만 멀리하고 대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물건들을 두십시오. 손때 묻은 책, 정갈하게 닦인 찻잔, 가족의 웃음이 담긴 작은 액자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가전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운기를 불러옵니다. 이제 당신의 거실에서 기계의 소음을 끄고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정막과 평화를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간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거실을 정화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 도구를 드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행복은 무언가를 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바닥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거실은 본래 대청마루의 기운을 이어받은 곳입니다. 바닥은 비어있을수록 기운이 잘 통합니다. 소파 아래 구석진 곳에 쌓아둔 박스나 잡동사니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바닥에 물건이 많으면 사람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이는 곧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시야가 탁 트인 거실 바닥은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로 약봉투와 영양제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정리하십시오. 많은 어르신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온갖 약병을 널어놓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을 때마다 약병을 마주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픈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체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약은 보관함에 단정히 넣고 드실 때만 꺼내십시오. 거실은 병실이 아닙니다. 생명력과 활기가 넘쳐야 할 공간에 질병의 징표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싱싱한 제철 과일이나 맑은 물 한 잔을 두어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셋째로 빛과 바람의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거실 커튼이 너무 두껍고 어두워 낮에도 침침하다면 그것은 집안의 양기를 차단하는 격입니다. 햇빛은 가장 강력한 천연 정화제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십시오. 정체된 공기는 독소와 같습니다. 바람이 거실의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게 할 때 그동안 쌓였던 나쁜 감정과 우울한 기운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또한 거실에 두는 소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저는 거실에 많은 것을 두지 않지만 제가 아끼는 정갈한 도자기 하나와 정성이 담긴 글귀 하나를 둡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은 고요해지고 감사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도 남들이 좋다는 값비싼 장식품 대신
바라만 봐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물건들로 거실을 채우십시오. 만약 누군가에게 비난받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거실의 정갈한 공간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감정을 비워내십시오. 공간이 깨끗하면 마음의 상처도 빨리 아뭅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서의 말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공간을 잘 비워도 그곳에서 오가는 말이 거칠고 부정적이면 공기는 금세 탁해집니다. 힘들다, 죽겠다, 지겹다라는 말은 거실 벽에 스며들어 그 집의 운기를 갉아먹습니다. 대신 고맙다, 평온하다, 다행이다 라는 말을 거실의 공기 속에 채워 넣으십시오. 50대 이후의 삶은 격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격조는 화려한 가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품격 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비워진 거실은 이제 당신의 지혜와 평온함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품위 있는 시작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 이제 황혼의 문턱에 서 계신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후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거실은 정돈되었고 불필요한 것들은 떠나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비워진 공간을 무엇으로 다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실에서 물건을 치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곳에 사람을 들여놓기 위해서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며 제가 얻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식의 손을 잡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배우자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보후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의 빈곤과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실에 귀한 물건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물건은 결코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실에 가득 찬 물건들은 가족들 사이의 벽이 되고 대화의 단절을 가져올 뿐입니다. 비어있는 거실은 소통의 광장이 됩니다. 물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나이가 50을 넘어서면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품을 넓혀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더라도 혹은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거실의 넓은 공간처럼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거실은 그 집안에서 가장 너그러운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비난과 질책 대신 위로와 격려가 오가야 합니다. 애썼다, 괜찮다, 사랑한다는 말들이 거실의 공기를 타고 흐를 때 그 집안의 운기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풍수 인테리어보다 강력한 운의 법칙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실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합니다. 정갈하게 비워진 공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공간이 비어 있으면 내 생각도 맑아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거실을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가다듬는 수행의 장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거실을 닦으십시오. 물건을 정리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찌꺼기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거실에 둔 낡은 집착을 버리고 비로소 얻게 된 그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운기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깨끗한 거실 바닥, 정갈하게 놓인 찻잔,
그리고 그곳에 앉아 미소 짓는 여러분의 온화한 표정 속에 이미 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거실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성스러운 안식처가 되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난 행복의 씨앗이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실을 비우며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